저희 애 셋의 주치이시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제일 핫한 웰키즈 소아과의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세요. 주말 같을 때 예약이 딱 열리는 순간 1분 만에 마감되시는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고, 최근에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한번 등장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네, 유명하시면서 유튜브로도 활동하시는. 그래서 오늘 강의하시는 거를 촬영을 하실 거예요. 박수로 모셔볼게요. 김인아입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하면서 조금 몸도 좀 풀어야 되고 학생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소아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가서 의대생들 대상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익숙한데 고등학생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좀 며칠 좀 긴장 좀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잘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일단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들 의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죠? 그게 맞나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의대를 가는 방법은 뭐 알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알 거면은 저 말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의사의 삶에 대해서 등등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면 숨기지 말고 아예 직접적으로 봐봐 얘기 다 해주셔도 돼요. 속 시원하게 물어도 됩니다. 주위 옆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다 물으셔도 돼요. 당신 얼마 버냐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뭐 등등.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쭤봐도 되니까 알아서 제가 좀 잘 답해 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저는 지금 소아과 의사예요. 지금도 진료 보러 왔어요. 또 좀 있으면 또 진료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1600명. 주로 제 진료하는 애기들 엄마들 아빠들이신 것 같아요. 유튜버를 해보니까 이게 학생들 유튜버가 하고 싶은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나 의사 하고 싶다. 여기에 와서 의사 하고 싶은 사람 4명밖에 없으면 눈치볼 필요 없으니까. 자, 의사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그것만 생각하세요. 진료실에서 왠지 청진기 들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그죠? 화이자 뭐 이렇게 모더나 그런 제약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있는 의사들 되게 많고요. 안철수 그 선생님도 의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리고 공무원들, 복지부의 공무원들 의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이 되게 넓어요. 양호실에 있는 선생님도 간호사 출신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길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임상의사로 일단은 먼저 임상의사들이 많아요. 저처럼 진료보는, 앉아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는, 추리해주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포함될 거고 내과, 소아과, 정신과 등등. 그리고 외과 파트 있겠죠? 수술하는 거. 이분들은 수술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수술도 했다가 다시 진료실 왔다가 수술도 했다가 진료실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회진돌로 갔다가 병동 입원 환자 봤다가 유튜브 찍다가 미용 파트,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거. 이거 치료적인 것보다는 약간 미적인 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분류해도 되고요. 이 사람들도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의과대학은 확실하게 대학병원 교수는 하고 싶으면 다 해요. 그게 벌써부터 이미 그게 달라요. 자, 여기서 나 충남대학교 나는 공대 교수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한 대학교, 국립대학교에 공대 교수가 되려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노선이 아니라서.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더해서 겨우 될똥말똥한 게 보통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에요. 근데 의대는 너 교수할래 개인병원 가서 이게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서로 모셔오려고 해요. 이미 선택권부터 달라요. 다른 업종이랑.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교수라고 해도 우리가 막 학생들 수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대학생들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뭐 진료도 보고 여러 가지 등등 하겠죠. 사회 공헌도 되게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명예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아직은 엄마 아빠한테도 어떻게 하면 나는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이게 이 대학병원 교수가 또 명예가 또 뛰어나잖아요, 그죠? 나는 이쪽에 충남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러면 뭐 일단은 본인도 만족도도 있지만 명예, 비임상 의사도 있어요. 과가 우리가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과가 뭐 되게 많아요. 20가지 넘어요. 되게 많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않나? 해부학, 생리학, 예방학. 과 되게 많아요. 일로 가도 돼요. 일로 가서 교수하고 싶다 하면 100% 다 해요. 교수님 하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 하는 분들 있어요. 이쪽에 세종시 보건소장님 공무원이에요. 의과대학생들
졸업하고 뭐 이런데 예방의학과 나왔다가 공직으로 많이 빠져요. 5급 공무원 되려면은 5급 공무원 시민인데 5급 시는 행정고시예요. 근데 의대만 졸업했다 그러면은 쉽게 5급 공무원 돼요. 물론 의대 가는 게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만큼 힘든 시기가 돼버렸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일단 할게요. 요즘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의대생들 점수가 너무 높잖아요. 엄청 높던데 저도 뭐 엄청 높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약간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흔히 말하는 흙수저예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못 다녔고 과외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봤고 또 하나 흙수저가 뭐냐면 머리가 흙수저였어요. 머리가 그래서 공부를 남들보다 2배, 3배 해야 되는 안타까운 운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야 뭐 시험도 안 치고 누가 잘하는지 모르고 하면 그냥 똘똘해 보이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죠. 전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로 치면 약간 후진 곳에 살았어요. 뭐 그렇게 지냈다가 우리 엄마가 학업 욕심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공부 잘하는 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6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주입을 했죠, 얘한테. 고3 때까지는 공부만 해야 된다고, 거기 가면. 거기서부터.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6학년인데 초등학생 때는 보통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6학년 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6학년 이때부터 공부만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공부만 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시험 친날 대회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났다. 그럼 내일부터는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 좀 오바죠. 근데 그 정도 해야 되는 머리였어요. 곧 기말고사 끝났다. 그 다음에는 다음 중간고사.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것만큼 6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50명, 60명 됐는데 그때 우리 많았거든요. 한 반이. 5, 60명 중에서 그래도 한 5등, 6등 되더라고. 그 공부 잘하는 지역에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중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찐따의 길로 들어서요. 맨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가 길 가다 안 비키는 뒤통수 빠! 하면 뒤로 안 돌아보고 계속 또 공부하고 있죠. 어쨌든 중학교 때도 본격적인 찐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고민했죠. 중학교 1학년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살아간 지가 14년밖에 안 됐는데 내한테 앞으로 20살 때까지 6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공부만 하는 게 기억력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때. 내 중학교 때 공부한 양이 지금 이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하는 분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도 공부해요. 쉬하면서 공부, 응하면서 공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단어 외우면서 한 시간 갔다가 또 복도 걸으면서 공부. 학원 갈 때 뛰어갔죠. 무조건.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좀 괴로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에 당연히 1등 하겠지.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사람들도 머리 별로 안 좋아도 노력 앞에서는 좀 약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고등학교 되면 이제 머리 금수저애들이 막 노력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좀 추월을 좀 당했어요. 추월 당했는데 그때 주위에 별로 안 흔들렸어. 그냥. 왜냐면 내가 괴로움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너는 추월해라. 나는 그냥 내가 길 열심히 간다. 이 주의로 갔어요. 너는 내 따라잡을지언정 나는 일단은 수능 전까지는 전력 질주하겠다. 그 마인드로 그때 좀 지냈어요. 이때부터 내 별로 그게 없어. 막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공부만 했으니까. 처음에 딱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나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무튼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죠. 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은 다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되게 두려운 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가지? 나 혹시 떨어져서 어디 뭐 별로인 대학교 가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은 채로 공부를 했었는데 의과대학 가면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져요. 왜냐면 의과대학 들어가면은 한 99%는 다 의사가 돼요. 다른 데랑 다르잖아. 법대 가면은 다 변호사 되고 검사, 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고시라는 관문이 있었는데 미래가 보장돼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의과대학의 장점이에요. 대학생들이 딱 되면은 요즘에는 대학교 1학년들도 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취업 때문에.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근데 의과대학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미래가 보장된 직종이라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성적은 별로 못 나와도.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머리 너무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막 책만 봐도 다 외워지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공부 별로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과대학 가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 뭐 흔히 말하는 천재들만 다 모여서 그런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해도 한 중상 대충 좀 놀아버리면은 거의 바닥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왜냐면 거기서 제일 바닥 애들조차도
의대는 통과해서 오내니까. 여기서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사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인텔리전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가 돼요. 법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면은 의사 고시 합격률이 제 때는 90%였어요. 그 나머지 10%는 의사가 안 됐냐? 그 사람은 다음에 시험 쳐서 결국은 다 됐어요. 제 동기들은 100% 의사예요, 지금. 의사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료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대 나오고 간호사 시험을 쳐서 간호사 쌤이 될 수 있고, 약대 나와서 약사 시험을 쳐서 약사가 될 수 있듯이, 어쨌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됐지만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 및 인턴이라고 레지던트라는 이제 전공의 과정을 밟게 돼요. 이게 이제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대학병원 가면 약간 젊은 의사들 있지 않던가요? 막 젊은 뭔가 좀 어려 보이는데 의사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할 때 나이가 만 24세였어요. 만 24세. 그 젊고 어린 마음에 의사가 됐으니까 되게 기분 좋았지. 아, 이제 내가 이때 공부했던 거 의술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주위의 다른 친구들도 좀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턴이라는 1년 과정, 레지던트라는 한 3년 내지 4년, 요즘에는 4년의 과정을 보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사, 그냥 일반 의사. 여기까지 다 끝내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전문의. 인턴 레지던트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안 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5년이 아깝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빠른 분들은 바로 개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용으로, 피부 미용. 자, 자, 궁금한 거. 그럼 그 인턴 레지던트 하는 병원이나 이런 곳은 성적순으로 가는 건가요? 지원을 해서 아, 이거 되게 복잡해요. 이거는 일단은 뭐 서울대학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해도 되고요. 아산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해도 되고, 충대병원, 을지대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해도 돼요. 성적이 좋을수록 보통 큰 병원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적 좋은데 만약에 인턴 레지던트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가정의학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나 성적이 좋은데 나는 을지대학 갔다. 그 친구는 성형외과를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혹시 공부하실 때 수면 시간이 별로 안 잤던 것 같은데 한 6시간 정도 됐나? 다 6시간? 하루에 그 정도. 근데 나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 생각은 잠은 많이 자야 돼요. 잠은 잘 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제 의사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많이 하고 적게 자면 무조건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잠도 줄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도 없었어. 저녁에 한 분 친구 계시잖아요. 예? 저녁에 아, 친구. 아. 그렇죠. 예. 친구 한 명. 예. 아주 좋았어, 질문. 굿! 그런 건 있어요. 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는 뭐 사실 인터넷만 찾아도 나오잖아. 이게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지내다 보면은 난 갈수록 난 이제 내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 머리 좋아서 공부 좀 덜해서 성적 잘 받는 거에 우쭐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사회에 나가면 성실성이 주는 게 너무 커요. 그건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공부만 했던 게 되게 부끄러웠어. 대학교 때 숨겼어요. 대학교 때 나는 좀 놀다 왔다고. 노는데 공부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좀 숨겼어. 근데 지금 당당히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성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걸 이제 어른 되면 눈에 보이는 시야들이 있어요. 지금 성적 잘 받는다고 달리기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항에 있을 때만 물고기인 거지 바깥에 있으면 능력이 형편없는 생물이거든. 근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바깥은 완전 또 달라요. 군대도 생각보다 좀 좋아요, 군대도. 굳이 뭐 사병들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직으로 갔어요. 제주의 친구들도 뭐 다들 군생활 되게 편하게 지내. 진료해. 보건소로 가고 보건지소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기간은 3년이에요. 되게 길죠. 네, 뭐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 생각보다 성실함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느끼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분 있죠. 가끔씩 뭐 뺀질뺀질하면서 머리 엄청 좋고 막 성적은 잘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의사 된 분들, 그분들 의외로 적응을 잘 못해요. 의외로 적응을 잘 못해. 진료도 사실은 체력과 멘탈과 이런 거의 싸움인데, 내처럼 하루 종일 공부해도 괜찮은 사람은 하루 종일 진료해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또 공부해도 괜찮아.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역으로 반대로 이제 사고가 바뀌었죠. 학생 때는 머리 안 좋았던 게 머리 흑수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성실함을 얻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금수저지 않겠나. 내가 잘나서 성실하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게 더 득이 됐어요. 학생 때는 되게 네거티브로 작용하다가. 체력은 이제 관리 잘해야 돼요. 뭐 체력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고등학생들도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잠 오고 막 이러면은 체력이 부딪히면은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기분도 안 좋아지고 뭐 서로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몸이 피곤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의사인데 나 지금 괜히 의사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게 내랑 안 맞네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남한테 도와줄 수 있을 때 진짜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나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 주위에 가족들 중에 아파본 분들이 있으면 그 주치의로 있는 선생님을 되게 의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생각보다 의사들은 그런 힘이 되게 세요.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난 그만한 파워가 있는데, 캡틴 마블이 됐다 칩시다, 이 학생이. 구석에서 자기 게임만 할 거야. 아니면 저기 뭐 악당 있으면 물리치러 갈까요? 무서울 게 없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근데 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어서 의사라고 해가지고 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가수나 배우도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정말 성공적인 가수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이 힘든 가수가 있듯이 옛날에는 의사 면역만 따도 다 좋았는데 요즘에는 의사 된다고 해서 다 되는 시대는 조금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적어도 자기랑 적당히는 맞아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멘탈 약한 분 있죠. 멘탈 약한 분. 멘탈 약하면 이것도 힘들어요. 앞에 진료 보러 오는 애기가 막 엄마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다음 애기 또 진료로 봐야 돼.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애기는 또 쌩글쌩글 웃으면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되게 올라가요. 멘탈 약한 분들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해서 정리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정도. Drop top, smoking, no cooking, the hot box. Fucking on your bitch, yeah, that. Cooking up dope in the crock pot. We came from